엄마랑 둘이서 살아서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 맞다. 정부 보조금 그런 것도 나오나? 딸이 공무원이면 해당 사항이 없나? 엄마 왜 그래? 앉자마자 무슨 호구조사를 그렇게 하셔. 애체해서 밥도 못 먹겠어요. 그만 좀 해. 남친은 그 옆에서 자기 어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너무너무 민망하고 무안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서 피해, 도망쳐 하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너무 당황한 저는 이후 남친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가난뱅이 취급을 하셔? 우리 집이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어머니한테 저런 대접 받을 만큼 가난한 건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정말 우리 엄마 집만 오늘 좀 지나치셨어. 내가 사과할게. 사실 난 자기가 가난하다고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엄마가 워낙 사모님으로 살다 보니까 남 생각을 잘 못해. 이해해줘, 응? 모르겠어. 나 오늘 너무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고. 이제 이 결혼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어. 자기야,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헤어지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 자기 정말 잔인한 여자구나. 자기 어머니는 또 어떡하고? 우리 결혼한다고 이제 인사드리러 갈 텐데 갑자기 헤어졌다고 말씀드릴 거야? 지금까지 홀로 자기 키우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이대로 결혼하면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는 내가 다 커버 쳐줄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막아줄게. 나 믿지? 나만 믿고 가자.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 약속해 그럼. 자기 엄마 다시는 우리 집에 모욕적인 발언 못하게 해줘. 약속할게. 저 하늘과 이 땅에 대고 맹세할게. 남친은 하늘 땅 별 땅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고 저는 남친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보다 남친의 약속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엄마와 남친 어머니가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남편의 약속과 달리 남친 어머니는 또 은근 우리를 무시하고 비꼬기 시작했어요. 전에 소연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랍스터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서 랍스터집으로 하려다가 랍스터 식당은 상견례하기가 좀 그렇다 싶어서 여기로 정했어요. 여기가 양고기 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한데 사부인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이 집이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네, 저도 우리 딸애가 절 호텔 뷔페에 데려가서 몇 번은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 집이 맛집이네요. 제 입에도 딱 맞습니다. 어머, 드셔보셨구나. 소연이가 효녀다. 그죠? 저는 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좋더라고요. 참, 사부인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네, 사부인은 참 고우셔서 제 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부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으면 저보다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제가 잘 아는 가성비 좋은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 소개해드릴게. 한 3번만... 아니다. 우리 사부인은 한 10번 정도 레이저 마사지하면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겠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레이저와 관리 없이 못 사는 나이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아닙니다 어머님. 제 눈엔 어머님이 소연이 언니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 뵙고 소연이 언니가 나왔나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우리 애가 사회생활을 하더니 처세왕이 됐네. 제가 사느라고 바빠서 피부 신경을 쓸 틈이 없었던 건 맞죠. 결혼식 전에 소연이랑 같이 동네 피부과에 가서 관리도 좀 받고 그래야겠네요. 아닙니다 어머님. 우유빛깔 어머님. 소중해요 어머님.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능글맞은지.
상견례 내내 절 위에 엄마가 꼭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왔어요. 남친 어머니는 자동 반사적으로 내뱉으셨어요. 아, 이 좋은 날 하필 병신들이 왜 들어와?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해주셨어요. 몸이 불편하면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키워나와서 병신들이. 아휴, 이 좋은 날 초를 치는 거야. 안 그래요, 사부인? 엄마는 사색이 되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그렇잖아요. 다니면 걸그치고 보면 답답하고. 전 저런 혐오스러운 물건들은 내 눈앞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버스 지하철 탈 때마다 장애인 기다리고 그래야 해요? 시각장애인 지팡이도 그래. 흰색 지팡이인가 그거 보일 때마다 불편해. 세상엔 예쁘고 정상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저것들은 자기들이 좀 알아서 꺼져주면 안 되나? 정말 안 그래요? 그때부터 전 좌불안석이 되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리셨고 저는 난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죠. 말리면 더 하고 싶고 떠밀면 더 하기 싫은 거잖아요. 저는 어리석게도 남친의 말을 더 믿고 싶었어요. 남친은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역경과 풍파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 거야. 경수 씨가 어머니 다 커버해주기로 했어. 휠체어 탄 사람 보고 욕하는 거 보면 몰라. 사이가 그런 덜된 인간의 혈육이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싫다. 경수 씨가 어리숙한 면은 있지만 심성은 착해. 여태 나랑 봉사활동한 사람이야. 경수 씨는 믿어도 돼.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엄마 걱정 안 하게. 우리 잘 살게. 응? 아, 모르겠다. 그 물렁물렁 물러터진 애가 뭐 좋다고 이러는지. 우리 집 사람들이 약칠 못해서 그래. 아휴,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겨우 달래서 드디어 경수 씨와의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또 가시밭길이더군요. 어쩜 좋니? 요즘 경기가 나빠서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식은 생략했으면 좋겠다. 요즘 스몰 웨딩이 또 대세기도 하잖니? 스몰하게 하느니 차라리 웨딩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전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남친 어머니의 말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아휴, 내 입으로 이 말하기가 정말 좀 그렇긴 한데 신혼집 말이다. 네, 어머니. 집은 전세여도 괜찮아요. 아니, 삼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경수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어. 내가 하는 카페도 요즘 상황이 좀 그러네. 그래서 말인데 집을 너가 해왔으면 하는데 대신 혼수는 우리가 할게. 그래도 될까? 어머니 사정이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할게요.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도 제 입은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아니 명령을 받은 로봇처럼 남친 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였어요. 제가 일하면서 알뜰살뜰 저축한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남친이 너무 미안해해서 이런 걸로 생색내지 말아야지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가전과 가구를 들여놓았다고 해서 신혼집에 들렀던 엄마와 저는 기가 막혀서 도무지 할 말이 안 나왔어요. 가전과 가구 살림살이는 전부 어디서 구입했는지 죄다 싸구려만 사서 들여놨더라고요. 엄마는 더 이상 갈 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대체 우릴 뭘로 보고 이 결혼 절대로 못 시킨다. 내가 안 시켜. 너 이런데도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랑 끝이야, 끝.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처음 인사하는 날부터 무시하고 모욕 주더니 끝까지 너무하네. 엄마, 나 정말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이대로 당하면서 파혼할 수는 없고 내가 인연놈들 박살을 내줄 테니 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더러운 건 내 손으로 치우는 거야. 남친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는 강남 한복판에 있어 매출도 상당히 쏠쏠하고 블로그 평점도 좋았어요. 엄마는 그 카페 이름을 알아내서는 남친 어머니가 있는 날을 파악해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단단히 가린 채 누구도 엄마인 줄 몰라보게 변장을 한 채 말이죠. 엄마의 전동 휠체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휠체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밝게 웃던 시모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거기 손님. 여긴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어요. 나가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잠시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오가다가 부딪혀서 다치거나 커피를 쏟거나 하면 이게 다 우리 책임이라고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럼 커피 한 잔 사들고 나갈게요. 말이 안 통하네.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휠체어 있으면 가게 매출 떨어지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얼른 안 나가? 예, 소금 좀 갖고 와라. 남친의 어머니는 알바생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엄마는 조용히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서 다리에 의족을 끼우고 지인에게 빌린 명품 정장과 스카프, 구두, 가방을 맨 채로 다시 그 카페로 향했죠. 물론 명품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로 멋지게 얼굴을 가린 채요. 남친의 어머니는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카페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아유, 아침부터 재수없게 정말. 저런 병신들은 옛날부터 삼천교육대를 보내든가 해야지. 아휴, 옛날이 그립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른 엄마가 카페로 들어서는 걸 본 남친의 엄마는 표정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고 심지어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반갑게 엄마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어서오세요. 남친의 엄마는 알바생을 만류하고 본인이 직접 메뉴판까지 들고 엄마에게 가서 굽신거리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비싸고 잘 나가는 메뉴 하나 주세요. 엄마가 지인의 사돈의 팔촌에 건너 지인에게 어렵게 구해온 블랙카드를 건네자 남친의 어머니는 아주 혀가 심리는 나올 것 같이 수다스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그 지드래곤이 말하던 그 카드 맞죠? 무한대로 싹 긁어버린다던 그 블랙카드. 세상에, 아무나 못 가진다는, 연회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는 이 카드를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사용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죠? 영광, 이런 영광이 또 있을까? 어머, 이 가방, 이건 또 명품의 끝판왕 H사 한정판이잖아요. 이런 건 대체 어디 가서 구입하세요? 어머머머, 이놈의 입방정. 제가 너무 주책맞은 질문을 했죠? 제가 귀한 분 모셔서 너무 흥분했네요. 어쩜 피부도 이리 고우실까?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다 보여요. 우유빛깔 꿀피부. 참. 저희 집 커피 맛이 그래도 이 일대에선 꽤 알아주니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알바생이 내려온 커피를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 모금 맛보더니 퇴퇴 뱉고 그 커피를 전부 가게 바닥에 쏟아내 버렸습니다. 아니 손님, 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엄마는 냅다 오른쪽 다리에서 의족을 삐걱삐걱 빼고는 남친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다리에서 분리되는 의족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어니 벙벙한 얼굴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엄마의 친구들이 하나둘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대 6명의 중년 남녀가 엄마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당신들 뭐야?
엄마의 친구들은 모두 지체 장애인이었죠. 여기가 장애인 차별하기로 그렇게 유명한 가게라며? 내가 언제? 무슨 근거로?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리 장애인협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보네. 장애 비장애 나누고 차별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지. 약속이나 한 듯 각자 본인의 의수나 의족을 삐걱삐걱 빼서는 무기처럼 손에 들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남친의 어머니는 기절할 때 서 있었어요. 뭐야 그거? 따발총이야? 무기지 그거? 그래 따발총이다. 의족 따발총 맛 좀 볼래? 두두두두두두두두. 엄마가 남친의 어머니를 패려고 의족을 내리치는 순간 때마침 카페에 들른 멋모르는 남친이 끼어들어서 대신 엄마한테 의족 날라차기를 당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엄마의 의족 펀치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남친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당신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래? 법이 무섭지 않나 봐 이거? 엄마가 드디어 쓰고 있던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 아시죠 사부인?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남친의 엄마는 기절할 듯한 얼굴로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아, 한때는 사부인으로 불렀지. 사부인,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피부가 엉망이라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셨죠? 참나, 가성비 좋은 피부과 알려주신다더니 오늘은 우유빛깔 피부라고 칭찬을 하네요. 어느 장단에 놀아나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 이러세요 사부인? 진정하세요.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로. 대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 가게 진짜 안 되겠네. 장애인은 들어오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면서 명품 들은 사람한테는 아첨질하는 걸 보니 내가 토악질이 나와서 더 이상은 못 있겠네. 이런 가게는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휠체어 타고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상 다 녹화해놨고 이건 바로 오늘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블로그에 올릴 거야.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60만 명이 넘어 이 인간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나 같은 지체장애인이고. 당신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알겠어? 엄마와 친구들이 의족을 다시 끼우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친의 어머니가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사부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 가게가 보기엔 이래봬도 어렵게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월세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영상이 나가면 우리는 어떡해요? 애들 결혼은 어쩌고요? 서로 좋아 죽는 애들 우리가 헤어지게 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하시고 말로 대화로 우리 응? 서로 좋아 죽는 애들요? 이제 그딴 애들 다 죽고 없네요. 소연아 여기 나와서 이 아줌마한테 당당하게 말해.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두 분 앞으로 달려가서 큰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었던 울분을 담아 또박또박 전했어요. 오늘부로 아드님과 파혼하고 엄마가 오늘 찍은 영상은 편집 하나 안 하고 그대로 블로그에 잘 올릴게요. 아, 저기 기절해 있는 아드님 깨어나시면 그동안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전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을 우리가 아는 모든 블로그와 카페에 올렸어요. 영상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고 급기야 기사까지 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건 불친절을 넘어 그냥 인간 쓰레기 말죠. 장애인을 특별 대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없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장애인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니. 아이고 후덜덜. 장애인 차별금지법 급 찾아보게 만드노. 아이고 참. 명품 칠갑하고 가면 아부하고 장애인은 소금 뿌리는 더러운 식당. 에이 타타타타. 블랙카드 보고 주인장 숨도 안 쉬고 말할 때 완전 랩하는 줄. 가게 망하면 쇼미더머니 나가보셈. 아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와우, 브라보, 축하합니다. 진짜 자기들은 평생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함. 우리 숙모도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차가 들이박아서 휠체어 타시거든? 진짜 재수없게 초록불에 건너가도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냐? 내가 그 사고로 식물인간이 될지 휠체어를 탈지 의족을 달고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내일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안 그래? 우리 새아빠도 일하시다가 척추 부러지셔서 하반신 마비됐는데 진짜 어쩌다 운 안 좋으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참 암담하다 우리나라. 나 여기 어딘지 알겠는데 우리 동네 유명한 카페인데, 와 대박. 그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실망이에요. 저런 인성 쓰레기가 하는 가게엔 절대 안 갈 거예요. 불매. 명탐정 네티즌들이 카페 상호명과 위치 좌표를 알아내어 까발렸고 불매 운동이 퍼지면서 카페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생매장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의 망각 속에 모든 게 잊혀지고 그럼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독버섯처럼 얼굴을 내밀겠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다리 하나는 없어도 복수를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고 큰 빚을 졌던 전 남친과 전 남친 어머니는 결국 그 대궐 같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렇게 싫다던 원룸에서 전 남친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런지 궁금하네요. 전 남친 어머니에겐 감옥이 따로 없겠죠. 좁은 집에 답답해서 미칠 그분을 떠올리면 아직은 미안한 마음보다 통쾌한 마음이 듭니다. 제발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전 남친의 어머니가 던진 모욕과 무시의 시간을 모두 잊고 엄마와 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오늘의 행복에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두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려고요.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어 감사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나란 일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끝으로 이번 엄마의 복수에 동참해주신 엄마 친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는 그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럽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니까요. 사랑합니다.